또 하나는 이제 보게 되면 프랭클린 스프링 코트죠. 프랭클린 스프링 코트는 프랭클린 어떻게 돼요? 연방법원이 아니고 프랭클린 대법원이죠. 그건 주의 최고법원이라 보면 되겠죠. 주의 최고법원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맥길 대 도널슨. 자, 원고 자체가 한마디로 이제 뭘까요? 상고한 케이스죠. 상고는 뭘까요? 이 대법원의 상고한 케이스죠. 한마디로 선언적, 그죠? 소위 판결이죠. 판결 결과에 대한 소위 부분에 이제 소위 반대로 판시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고한 그런 내용이죠. 보게 되면 뭘까요? 자신의 권리가 한마디로 이제 디펜던트 코퍼레이션이니까 디펜던트 도널드스라는 어떤 회사가 있나 봐요. 여기에 퇴직수당, 직원들의 퇴직수당과 관련된 퇴직수당에 자기의 어떤 퇴직수당 자체가 복귀돼야 된다. reinstate라는 건 기본적으로 복귀되다, 회복하다, 부활하다, restore하다, 복권하다. 우리가 보통 복권된다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시민권 자체가, 투표권이나 시민권 자체가 우리가 정지된 사람들이 일정 시간 지나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되면 복귀가 되잖아요. 이 사람도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하여튼 회사에서 규정 위반으로 한마디로 무효가 그죠? 무효라든지 한마디로 그런 처리가 된 거죠. 취소 처리가 됐는데 다시 복귀시켜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원고 입장은 뭘까요? 1960년도 7월 1일 날 피고회사로부터 이제 떠났죠. 주로 이제 퇴직수당 계획, 그죠? 그죠? 거기에 이익을 위한, 한마디로 퇴직수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 기본 절차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만족됐기 때문에 1960년 7월 1일 날 이제 떠난 거죠. 한마디로 이제 퇴직했다라는 거, 퇴직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퇴직했다. 1960년도 10월 24일 날 이렇구나요. 피고의 한마디로 오죠. 도널슨이라는 이 회사의 피고의 경쟁사에 또 근무가 들어갔네요. 저 경쟁사에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열받았네. 그러니까 완전히 퇴직수당은 없다 말이지.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다닌 거에 대한 퇴직수당 자체를 이제 미국 같으면 다 회사 단위로 다 지급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죠? 회사에서 완전히 취소해버리면 못 받는 거죠. 법률 다툼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1960년도 10월 24일 날 이제 결국 피고의 그죠? 경쟁사에 이제 입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입사하게 되면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회사의 기밀도 알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법이라든지 커스터머 이런 파일도 있을 거고 좀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거겠죠. 60년도 12월 5일 날 퇴직하고 어떻게 돼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한마디로 이 퇴직수당을 그죠? 한번 다루는 그런 퇴직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원고에 통보를 했어요. 한마디로 퇴직금을 받는 권리라는 게 회사의 퇴직 계획이라는 7조 이상 규정에 이거해서 자 중단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통보를 한 거죠. 이유를 봐서는 뭘까요? 경쟁사에 입사했기 때문이다. 경쟁사에 입사했다. 1번 나오죠. 경쟁사 입사했다. 경쟁사 입사했으면 1번을 봅시다.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사이테이션에 1번에 섹션 7.1에 보게 되면 뭘까요? 자, 연금 지급, 퇴직한 직원에 대한 연금 지급 자체는 자 어느 경우에 유보되거나
취소될 수 있냐면 퇴직한 직원이 그죠? 어느 경우에나 한마디로 뭘까요? 퇴직위원회 판단에 있어서 그죠? 고용주의 사업에 경쟁관계에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딱 돼 있어요. 이거 뭐 7.1이 정확하네요. 일단은 법률 자체가 이게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확하네요. 일단은 뭐 자른 건 잘 잘랐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죠? 이게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게 포괄적으로 해당되느냐 이제 봐야 되겠죠. 재밌네요. 자, 원고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소를 제기한 거죠. 회사를 상대로 어떤 이제 확정 판결을 받는 거예요. 디클래레이션과 확정 판결, 디클래레이션 릴리프는 확정 판결. 자, 당연하게 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복귀돼야 된다, 복권돼야 된다, 부활돼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리스토어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 자, 퇴직위원회에서 우리가 적용한 그 법률 자체, 규정 자체는 공공정책에 반한다. 따라서 우리가 공공정책에 반하고 집행될 수 없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커먼로에서 볼 때 우리가 계약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약서 우리가 계약법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사기거나 그죠? 또 unconscionability라든지 flash라든지 이런 커먼의 범죄에 해당되게 되면 뭘까요? 사회 정책에 반하는 거죠. against public policy. 따라서 and therefore unenforceable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까요? 원심법원에서 뭘까요? 그렇다. 그래, 맞아. 네 규정대로 하니까 이건 잘 잘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원고 입장에서 볼 때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내 퇴직금 자체가 쌍그릇 없어져 버리고 몇십 년 근무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퇴직위원회에서 상정사, 그죠? 경쟁사에 이제 입사했다고 들어간 것은 우리가 공공정책에 반한다. 아무리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무효다. 라고 주장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스로 이제 공부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분석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뭐, 한 번 읽고 그냥 앞에는 잊어버리고 뒤에 또 새로 읽고 하게 되면 뭘까요? 이게 연결이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게 되면 뭘까요? 이 판례라는 게 뭐 연결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판례 읽을 때는 항상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를 기억을 해 두셔야죠.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고 이렇게 찍어 두세요. 그래서 프랭클린 공정 비즈니스 법률이죠. 600조에 보게 되면 프랭클린 페어 비즈니스 액트라는 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소위 합법적인 직업, 거래, 사업 어떤 종류의 이런 사업의 직업이나 이런 사회에 종사하는 것을 규제하는 그죠? 못하도록 하는 모든 계약 자체는 뭘까요? 그것만큼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효다. 그건 뭐 이제 기본적인 거죠. 뭐 프랭클린 페어 비즈니스 액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네가 불법이라고 하는 주장만큼 그 부분이 이제 무효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고용계약이라든지 고용계약 자체의 규정 자체를 무효시키는 거죠. 특히 소위 직원 자체가 직원을 경쟁사에 입사를 금지하는 고용계약 자체는 뭘까요? 따라서 프랭클린 페어 비즈니스 액트의 600조에 따라서 이건 무효다. 여기서 보게 되면 뭘까요? 뭐 그렇게 우리가 경쟁사로 가서 어떤 페널티가 그죠? 페널티가 부과된다 할지라도 혹은 또 퇴사 그죠? 회사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에 할지라도 무효다 이거죠. 이러한 연금계획 자체는 고용계약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미 이 법정에서는 프랭클린
대법원에서 뭐라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판시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중요하죠. 이 판시 내용 자체가 결국은 전체 내용을 규율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보게 되면 자, 이러한 equity라는 건 뭘까요? equity라는 것은 이제 형평이라는 뜻이죠. 형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손해가 불법행위로 났다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대등한 어떤 관계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에 이제 많이 쓰는 거죠. equity라는 게. 주로 이제 형평. 주로 이제 equity 법정이라는 건 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을 짓는데 건너편에서 그죠? 흙을 많이 파가지고 옆에 건물이 넘어지려고 그러면 뭘까요? 그건 뭐 equity죠. 이거 빨리 이걸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면 뭘까요? 다 집이 무너진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주 긴급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equity 형태의 부분들은 뭘까요? 한마디로 뭐 경우에 따라서 뭘까요? 상대적으로 이러한 사업 비밀들을 혹은 또 어렵게 얻은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용주, 그죠? 사장들의 어떤 재산권을 최소한 보장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있는 거죠. 이게 그죠? 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0년, 20년 근무했던 직원이 경쟁사에 들어가 버리면 이건 뭘까요? 신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동안의 그 고용주 입장에선,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적인 비밀도 있을 거고, 또 어렵게 얻은 그런 어떤 지위도 있을 거고, 사업적인 지위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니까. 하지만 공공정의라는 것, 그리고 자연적인 정의라는 것은 뭘까요? 에퀴티는 뭘까요?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내포된 이건 권리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부정적인 계약에 의거해서 되면 안 되고, 그죠? 반해서, 한 당사자에 반해서 부정적인 어떤 커베넌트는 뭘까요? 부정적인 것.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거니까 이 자체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뭘까요? 에퀴티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고, 따라서 그러한 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심한 그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보게 되면 솔리시터스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권리에 대해서 솔리시터스니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삶의 일반적인 어떤 직업의 부분을 우리가 따라감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former employee 자체가 과거에 이러한 직원이죠. 이런 직원의 퇴직한 직원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대적으로 이런 경쟁적인 기업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자신 혹은 또 과거의 어떤 사장, 회사에 대해서 과거에 뭐 우리가 보게 되면 고객이었던 사람들의 어떤 사업에 일지라도, 그죠? 만약 뭐 하다 그러면 그러한 경쟁 자체가 공정하고 법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그리고 한마디로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경쟁 자체가 이 사람이 퇴직해서 경쟁사에 들어가서 이런 불법적으로 이런 사업 비밀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것은 뭐 리갈리가 아니죠. 일리갈이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리고 또 어렵게 얻은 이 사업적인 지위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뭐 커스터머 릴레이션과 관련된 이런 고객 관리라는, 고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러한 경쟁이라는 게 공정하고 법률적으로 집행이 된다 그러면 뭐 하등의 문제가 될 거 없다는 얘기. 이것이 기본적으로 1994년도 프랭클린 대법원에서 천명했던 조지아 모슬로우라는 케이스에서 밝혀졌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따르면 되겠죠. 따르면 되죠.